안녕하세요. 증시각도기 곽상준입니다. 이렇게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 건 정말 처음 보는 거 아닌가요? 네, 지난주부터 계속 네, 이게 뭐 베니스도 아니고 수중 도시네요. 도시가 저는 오늘 사실 아침에 비가 안 오길래 정신없이 급하게 오느라고 우산도 안 챙기고 마스크도 제대로 안 챙겨서 아침에 전철에서 굉장히 좀 곤욕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내려서 여기까지 오는데도 제 머리가 조금 약간 이렇게 된 이유가 머리숱이 없는데 비를 좀 맞으면은 또 여기 습해서 좀 잘 안 마르잖아요. 그래서 빗질을 하면 빗질이 가는 대로 자연 무스가 돼요. 그래가지고 머리가 좀 부담스럽게 됐다는 거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자, 미국 시장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야, 이게 뭐라 그럴까요? 가닥이 잘 안 잡히는 날이었다라고 표현하는 게 오늘 장에서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 아시다시피 이제 나스닥은 좀 빠졌고요. 그다음 그 외에는 다 올랐어요. 특별히 전통주들과 소형주들이 많이 올라서 러셀 2000과 다우지수가 많이 올랐는데요. 1.3% 다 올랐고 러셀은 1.02%, 반면에 나스닥은 0.39%가 빠졌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상당히 많이 그 전통주들과 기술주들의 차별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기술주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 또 미중무역 관련해서 어제도 오후에도 잠깐 막판에 말씀드렸어요. 사실 어제 저희가 좀 많이 실수를 했는데 어제 막판에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 안피비급께서 하셨는데 만약에 이제 이런 중국의 제재가 본격화되지 않더라도 약간의 신용만 해도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그런 불안감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가격들이 워낙 높기 때문에 뭐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술주들은 좀 조정을 받았고 나머지 그 전통 주식들은 상당히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같이 이제 저희 뭐 카페 같은 데다가 시세를 알려드리는데 거기에 올려드리는 종목들은 상당 부분 많이 하락하는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굉장히 기묘하고 어렵다라는 게 채권 시장과 주식 시장과 원유 시장과 이런 것들이 어떤 일관성 있는 흐름들이 보여지질 않아요. 최근에 조금 그런 모습들이 계속 되는데 물론 이런 일관성은 있었죠. 돈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채권 시장도 좋고 주식 시장도 좋고 다 좋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일단 첫 번째 하나 타격을 입기 시작하는 쪽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부터 얘기하면서 하루짜리를 볼 수는 없고 며칠 확인해야 된다라고 했던 게 뭐였죠? 어떤 대목이었죠? 주식, 유가, 원자재, 달러, 통화, 그 다음 채권. 이 중에서 뭐였죠? 네, 채권이었습니다. 채권이 이상하다는 얘기예요. 채권이. 자, 채권이 그럼 이런 상황이냐? 주식시장이 좋으니까 상대적으로 안전자산 채권이 안 좋았느냐?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이건 아닌 것 같고 채권 자체 시장의 수급 문제로 채권 시장이 안 좋은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난주 초에 가장 좋은 지난주 한 주를 장악했던 이슈는 무엇이다? 미국 연준에서 인플레이션 타겟팅 2%를 굳이 주장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 네, 그러니까 즉 2%에 묶여 있었던 인플레이션 고삐가 풀린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게 지난 한 주를 좌지우지했었다라는 상황에서 채권 시장의 수급 변화가 있었다는 것은 정말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어떤 수급 변화요? 계속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미국 정부가 특별히 재무부가 돈을 땡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을 줘야 되잖아요. 지금 행정서명 어제 한 것도 주당 400달러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너무 작다고 하는 거고 안 된다. 이 정도로 해야 되고 끊어야 된다. 그리고 한 1조 달러로 끝내야 된다라는 거고 민주당은 웃긴 소리 하지 마라. 2조 달러는 돼야 된다. 더 써서 가지고 와. 하고 낸시 펠로시가 얘기를 한 거잖아요. 뭐 이런 상황에서 어찌되었거나 이거든 저거든 공통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뭐예요?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돈은 어디서 나요? 돈은 어디서 나? 돈을 찍어야죠. 돈을 찍어야 되는 건데 어디서 찍어요? 채권 시장에서 찍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 상당한 수준의 부담으로 작용할 거냐 했는데 이제 이게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예.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 글로벌 모니터에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냐면 재무부는 이번 주에 3년에서 30년 만기 규모의 30년 만기의 미국 국채를 어느 정도 규모로 발행을 해야 되냐면 1120억 달러. 이게 도대체 얼마예요?
한국 돈으로 한 150조 정도 되는 건가요? 네. 150조. 어제 저녁에 제가 그 오디오 클립 하나 그 작성을 했으니까 곧 올라갈 거예요. 오디오 클립에 제가 한국에서 하는 뉴딜 펀드 관련해서 언급을 드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특별히 말씀드렸던 것이 뉴딜 펀드의 규모였어요. 규모가 생각보다 너무 큰 것 같다 라고 했는데, 그 뉴딜 펀드의 규모가 뭐냐면 5년간 160조 원이었어요. 5년간 160조 원. 그런데 지금 여기는 지금 한 주에 발행되는 채권 규모가 거의 그 정도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끝일 것이냐는 거예요. 끝이 아닐 것이라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채권 가격이 조금 떨어졌고 금리가 좀 올랐습니다. 네, 이 부분이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이다라는 것이고, 이 부분들이 과연 신흥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냐도 관심이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시장은 외국인들의 매수는 여전히 들어오지 않고 기관에 의해서만, 정말 그 막강한 예수금, 일부는 부동산에서 들어왔을 거고 상당 부분 또 예금에서 들어왔을 그 강력한 막강한 예수금에 의해서 한국 시장이 지금 강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외국인들까지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만약에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시장에 있는 부정론들을 일시에 다 작사를 내면서 시장이 쫙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쯤 되면 이제 몇 번인가요? 이제 하락할 거야 했는데, 이게 상승장으로 위에, 여기서부터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이 밑에는 부정론이 많아요. 부정론이 많고 안 된다는 얘기가 많아요. 그러면서 이 부정의 그 의심의 벽을 타고 오른다고 하죠. 의심의 벽을 타고 계속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차 이 의심이 조금씩 약화됩니다. 의심이 이렇게 됐었는데 의심은 내려가고 이제 확신이 점점 올라오죠. 점점 올라와서 나중에는 의심은 간대였고 확신이 가득 차는, 순도 100%의 확신, 그 다음은 뭐가 있다? 네, 절벽이 있다. 이게 우리가 과거에 엄청나게 많은 과정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경험했던 겁니다. 이번에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번에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도대체 그게 언제냐? 이건 몰라요. 근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건 프랙탈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신기하게 하락하고 또 올라가고 하락하고 또 올라가고 해야 되는데, 하락은 별로고 그냥 올라가고 이런 분위기예요. 근데 이제 왜 이러냐면, 하락을 해서 이거 아니야 하고 거봐, 부정론자들이 아니야 이랬는데 다시 올려. 그럼 얘 틀린 거죠. 또 이제 하락을 해. 그럼 거봐 이랬는데 다시 올려. 또 틀린 거죠. 또 하락을 했는데 이번엔 진짜야 이랬는데 다시 올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 부정론, 의심, 회의론자들은 이제 박살이 나는 거예요. 왜냐면 계속 틀렸으니까. 근데 확신을 가진 확신론자, 시장이 잘 될 거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매번 맞았잖아요. 더 큰 확신을 갖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투자자들은 어떻게, 시장의 참전자로서가 아니라 시장을 살짝 빠져나와야 되죠. 살짝 빠져나오면서 과연 시장이 이게 어떤 것일까 관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시장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빠져나온다던가, 아니면 생각만, 그러니까 유체이탈을 하셔야 돼요. 유체이탈을 하셔서 나는 무엇이고, 나는 어디로 가고 있고, 나는 제대로 서 있는 것인가, 나의 서 있는 이곳은 어디인가 하는 이제 유체이탈을 계속 하셔야만 내 위치가 어딘지를 정확히 파악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야만 위기의 순간에 올 게 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확신론자들은 진짜 올 게 왔을 때도 어떻게 되냐면, 아니야, 가는 거야. 예전에도 그랬잖아. 지난번에도 그랬잖아. 지지난번에도 그랬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항상 이런 사이클을 가진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어디 국면이야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이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으면, 앙드레 코스토랄라의 3단계로 보면 이런 부정이 가득 찬 공포의 국면에서 제 단어입니다. 호황 국면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호황 국면에서 과열 국면으로 가느냐 하는 이런 단계인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꾸 이제 99년도가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99년도가. 와, 이거 개인들 한국 아시죠? 한국 김치 프리미엄이 어떤 건지 아시죠? 예, 김치 프리미엄이 세계에서 제일 무서운 프리미엄입니다. 코스닥 2000포인트까지 날렸던 프리미엄이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도 다른 나라보다 700불이나 넘게 더 높게 올렸던 게 김치 프리미엄이에요. 한국 사람들 투기적으로 달려들기 시작하면 세계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99년, 2000년, 2001년도, 2002년도 요 사이에 말이죠. 한국의 선물 시장이 전 세계 거래량으로 거의 탑이었어요. 미국하고는 규모 자체가 하늘과 땅인데, 거래 규모가 너무 많이 거래가 되니까 미국을 앞선 적도 있어요. 그런 나라입니다. 한국이. 얼마나 무서운 나라인지 모릅니다. 한국 사람들 투기적으로 한번 달라붙기 시작하면 무서워요. 그래서 그게 이제 나타날 수도 있는데, 어느 순간에 되면 좀 확연하겠죠. 그래서
전문가들 입장 그리고 시장의 승리자들, 장기적인 승리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이거 문제다라는 측정이 나오긴 할 텐데 이때 문제는 뭐냐면 잘했던 사람들도 속아 넘어가요. 예, 거의 많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 긍정론 일색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 물극 필반 그리고 태극의 원리, 모든 게 가득 차게 되면 새로운 시작이 된다, 이런 거 지난번 우리 이미 경험했잖아요. 3월 달에 악재가 가득 차니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오늘 꼭 1929년 대공황 그 갤브레이스에 나왔던 얘기를 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설명한 게 그 갤브레이스가 했던 얘기예요.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하면서 확신은 확신으로 점차 강화되고 회의로는 점차 약화되는, 네, 이게 한 번의 상승으로 버블이 오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 그런 적이 없어요. 갔다가 떨어졌는데 또 가고, 떨어졌는데 또 가고, 떨어졌는데 또 가고, 이게 반복적으로 가면서 그 강세에 대해서 모두가 확신하는 흐름이 오죠. 근데 모두가 확신하면 위험하다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네, 오늘 채권 시장밖에 정리를 안 드렸는데 시간이 많이 갔네요. 네, 어쨌든 채권 시장에서 이렇게 되면 원자재나 이런 쪽으로 자금이 돌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한국 시장이 만약 여기서 외국인까지 참전을 하게 된다면 시장이 상당히 분위기가 진짜 본격적으로 뜨거워지는 분위기가 올 수도 있다라는 점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거 말씀드리고요. 기술주들은 애플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인텔 정도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유가는 상승을 했는데요. 유가 상승에는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아시죠? 코람코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전반적으로 원유가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특별히 중국의 경우는 휘발유와 경유의 사용량이 코로나 이전에 버금갈 정도로 올라오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아람코는 원유를 많이 팔아먹으면 좋은 애들이에요. 당연히 뭐 좀 더 긍정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이런 의견들이 나오면서 원유가가 강세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떨어졌던 구리 가격도 강세를 나타내었다. 구리 가격도 상당폭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그래서 원자재 가격 상승, 주식 가격 상승, 채권 가격 약세. 그래서 겉에서만 보기에는 위험 자산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 같은데 기술주들이 빠지면서 약간 안고가 빠진 느낌이 좀 드는 것이고요. 또 하나, 채권 가격의 약세는 위험 자산 선호에 의한 채권 가격 약세라기보다도 채권의 수급이 지금 꼬이기 시작한다. 그런데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채권에 투자하는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습니까? 예, 미국 시장은 주식보다 채권 시장이 더 큰데요. 이 채권 시장에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돈이 채권이 재미없다라고 생각할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서 이게 이제 다른 그룹으로 넘어올 때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네, 아침에 바쁘실 텐데 오늘은 요 정도로만 정리를 하고, 나중에 또 시간 있을 때 뭐 오디오나 이런 것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디오로 뉴딜 펀드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식시장에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educast.com, 인터넷 educast.com에 들어가시면 제가 증시각도기에 잃지 않는 쉬운 투자라는 이름으로 강의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달러가 무엇인지, 금리가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그 다음에 연방은행은 어떤 데인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초보자들이 투자할 때 어떤 것을 중심으로 둬야 되는지, 도대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왜 복리복리하는지에 대한 이런 설명들을 쭉 한번 모아 보았습니다. 그래서 좀 투자하는데 제대로 한번 배워보고 싶다는 분들은 한번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고, 드디어 이제 저의 책 투자의 태도가 인터넷에서 예약 판매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이 부분은 강의보다는 제가 보니까 강의보다는 조금 더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열심히 쓰려고 노력했는데 역시나 부끄럽습니다. 투자로 연봉 정도를 벌거나 연봉 비슷하게 버시는 분들은 안 보셔도 됩니다. 근데 투자를 제대로 한번 알고 싶고 잃지 않는 투자를 해보고 싶으시다는 분께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이상 증시각도기 곽상준이 전해드렸습니다. 안녕.